침묵은 금이었고 윤세아에게는 숨막히는 쇠사슬과 같았다. 넓고 화려한 윤 회장의 저택은 사실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이었다. 아버지 윤태석과 계모 민지영은 거실의 고가 소파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세아의 낡은 드레스 위로 머물렀는데 마치 흠잡을 곳 없는 전시품을 보는 듯한 차가움과 경멸이 교차했다. 그들은 세아를 인간이 아닌 거래의 수단, 윤그룹의 몰락을 막을 마지막 생명줄로 취급하고 있었다. 윤그룹은 이미 내부 부패와 무리한 확장 투자로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세아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최 회장님은 업계의 거목이시자니 네가 들어가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다. 윤태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강압적인 명령이 깔려 있었다.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의를 견뎌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반항심 대신 차분한 체념이 자리 잡았는데 이는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한 평정심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 비정한 가족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민지영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보탰다. 내 언니 수아는 어릴 때부터 그룹 후계자 교육을 받았지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잖니. 어차피 경영엔 관심도 없고 최 회장님께 시집가서 잘 사는 것이 너의 운명이고 네가 집안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 말은 세아가 사생아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상기시키며 그녀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잔인한 언사였다. 그들이 언급하는 최 회장은 무려 3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부패한 재벌 2세였다. 세아는 이미 그의 문란한 사생활과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소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최 회장은 윤그룹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세아를 요구했고 윤태석은 기꺼이 딸을 거래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아주 당연한 비즈니스처럼 포장되어 세아에게 강요되었다. 며칠 후 세아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방은 저택의 다른 화려한 방들과는 달리 낡고 창고 같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창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가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가끔 몰래 읽는 오래된 경제신문 기사뿐이었다. 세아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서류철 안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숨죽이며 작업했던 수십 점의 주얼리 디자인 스케치가 들어있었다. 각 디자인은 단순한 스케치를 넘어섰는데 세밀한 세공 기술과 시장 트렌드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윤수아의 유명세를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만 이용되었을 뿐 세아 본인의 이름으로는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연필로 마지막 디자인에 섬세한 음영을 넣으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들이 나를 팔아넘기려 한다면 나는 이 재능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출 계획을 세워왔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탈출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이자 최악의 위협이었다. 그날 밤 늦게 세아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버지의 금고 안에 숨겨진 여권과 약간의 현금이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손수 도면을 외워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계모 민지영의 감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었다. 세아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금고 앞에 섰다. 세아는 과거 윤태석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금고가 조용히 열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빨랐다. 그녀는 여권과 비상금 다발을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재빨리 숨겼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서재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디를 가는 거니? 세아야, 민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섬뜩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세아가 며칠 전 훔쳐보려다 실패했던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세아의 탈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된 것이었다. 어머니. 세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금고문을 등 뒤로 숨기며 눈빛만으로 민지영과 맞섰다. 민지영은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왔다. 내일은 최 회장님과의 중요한 상견례가 있는 날이야.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하려 하다니. 네가 도망친다면 윤그룹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모르니 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녀의 말투는 걱정하는 듯했으나 눈빛은 승리자의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민지영은 세아의 어깨를 힘껏 움켜잡고는 그녀를 거칠게 침실로 끌고 갔다. 세아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민지영의 악력을 이길 수 없었다. 침실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세아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듯 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쳐다보았지만 창문에는 두꺼운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갇힌 신세였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지만 세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 속에 여권을 꺼내 꽉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상견례에 가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그녀는 눈을 감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의를 떠올렸다. 그 기억들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한 강철 심지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다음 날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다. 상견례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VIP 룸에서 진행되었다. 세아는 짙은 화장 아래 자신의 창백한 안색을 감추려 했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포식자에게 잡힌 먹이처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공허함을 풍겼다. 최 회장은 뚱뚱하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빛은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소유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 회장, 따님이 아주 예쁘군. 역시 소문대로군. 이 정도면 내 파트너로 손색이 없지. 그의 노골적인 평가는 세아의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았다. 윤태석은 최 회장의 말에 아첨하듯 웃었고 민지영은 세에게 눈짓을 보내며 조용히 앉아있으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세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최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VIP룸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를 통제하던 경호원들의 미세한 동요가 느껴졌다. 모두가 돌아보았고 한 남자가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고요하던 호수에 돌덩이를 던진 것처럼 방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윤곽이 뚜렷한 얼굴, 차가운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아우라는 너무나 강력해서 모두가 숨을 멈추었다. 그는 강태무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젊은 거인이자 KH그룹의 총재. 그의 등장은 이 작은 상견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권위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강태무는 잠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스캔하듯 훑어보았고 그의 시선은 곧바로 윤세아에게 꽂혔다. 세아는 그 시선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소유욕을 담고 있었다. 세아는 그가 자신을 아는 사람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강태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권위가 넘쳤다. 그는 돌아서려 했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최 회장은 강태무의 등장에 경직되어 있다가 황급히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니, 강 총재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KH그룹의 강 총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혹시 저희 자리에 무슨 볼일이라도? 강태무는 최 회장의 말을 무시하고 세아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침묵은 모두에게 무거운 압력으로 다가왔다.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살짝 일어섰고 그들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낯설지만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강태무는 세아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가 억지로 지으려 했던 희미한 미소를 읽어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고통과 체념,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미세한 불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그가 떠나는 듯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할 때였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을 메웠다. 최 회장님, 그리고 윤 회장님. 다음 주 윤세아 양과의 결혼 계획은 없던 일로 하시죠.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철벽과 같았다. 최 회장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강 총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이미 계약을... 강태무는 그를 가로막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계약이요? 저는 이미 더 큰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당신들이 들이댈 수 있는 어떤 조건보다도 우위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아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강태무와 계약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오늘 처음 보았다. 강태무의 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소유 선언은 상견례 자리를 일순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윤태석과 민지영은 경악했고 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이 모든 상황은 세아가 예상했던 모든 계획과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드라마였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강태무의 갑작스러운 선언은 VIP 룸을 차가운 정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 회장은 분노로 인해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윤 회장 부부는 혼란과 경악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 누구도 감히 가그룹의 총재에게 공개적으로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태무의 존재는 그들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힘을 상징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여전히 강태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세아를 향한 소유욕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보호 본능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계약도 맺은 적이 없었지만 이 순간 그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이 최 회장의 끈적끈적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강 총재님, 이게 무슨 무례한 처사입니까? 윤세아 양은 저희와 정식으로 약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K그룹 총재라도 남의 약혼녀를 멋대로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하게 항의했지만 그 항의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강태무는 최 회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마치 지진이라도 일으킬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최 회장의 앞에 멈춰 서서 내려다보았고 그 차가운 시선은 최 회장의 모든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최 회장은 강태무의 눈빛 앞에서 급격히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무리에 당신이 한 짓이야말로 무리의 극치지.
강태무가 낮은 음성으로 읊조렸다. 당신이 윤세아 양을 거래 상품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윤그룹에 대출해주기로 한 금액보다 5배는 더 큰 금액을 지금 당장 제가 윤그룹에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윤세아 양을 내게 넘겨라. 그리고 다시는 그녀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윤태석을 향한 협박이자 최 회장의 퇴로를 완전히 막는 선언이었다. 윤태석은 충격과 탐욕 사이에서 갈등했다. 강태무의 제안은 윤그룹의 회생을 의미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 약속한 것도 있었고 강태무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 거대한 권력자 사이에서 어느 줄을 잡아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강 총재님, 저희 딸이 당신과 무슨 계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신지 저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강태무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사실이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심리를 드러냈다. 강태무는 그들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윤세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윤세아 양,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더러운 거래에 남아 놀이개로 전락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세아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하는 압도적인 명령이었다. 세아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소름 끼치는 눈빛과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저는 강 총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고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그녀의 선택은 윤그룹에게는 희망을, 최 회장에게는 모욕과 파국을 의미했다. 강태무는 세아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잡은 채로 윤 회장 부부와 최 회장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세아 양에게 가한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저는 곧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특히 최 회장님, 당신의 회사는 곧 K그룹의 주요 타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 강태무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VIP 룸에서 이끌고 나왔다. 그들이 문을 나서자마자 복되는 그의 경호원들이 질서 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강태무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둘러싸고 외부의 시선과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다. 세아는 마치 갑자기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강태무는 세아를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에 태웠다. 차 안은 고요했고 외부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세아는 긴장이 풀려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내린 결정에 엄청난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또 다른 거대한 권력자에게 묶인 신세가 된 것이다. 고맙습니다. 강 총재님, 하지만 저는 당신과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구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강태무는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출발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계약은 지금부터 맺으면 됩니다. 윤세아 씨, 당신은 내게 어떤 빚을 졌습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고 세아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빚이라니요. 저는 당신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세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었고 어떤 은혜를 입은 적도 없었다. 10년 전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을 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시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였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죠. 그때 당신이 내 손에 쥐어준 것은 당신의 손수건과 작은 사탕 하나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찾아 헤매었고 당신의 눈빛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서 그때와 똑같은 절망 속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강태무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그의 기억은 세아에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세아는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심하게 다친 남자를 발견했던 기억. 그녀는 무서웠지만 차마 그를 두고 갈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던 일을 희미하게 떠올렸다. 그 남자가 바로 지금 그녀의 옆에 앉아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선의가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음을 깨달았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혼자 힘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태무의 은혜에 영원히 묶이고 싶지 않았다. 강태무는 세아의 단호함에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제안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감격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윤세아 씨, 당신은 천재적인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재능을 언니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죠. 나는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을 원하는 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당신의 가족, 그리고 최 회장, 그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내 곁뿐입니다. 그의 제안은 냉철한 비즈니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세아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그의 제안을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지만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최 회장의 복수는 분명히 그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당신이 저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세아가 눈을 감고 물었다. 이용이 아닌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안전과 무대를 제공하고 당신은 내게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 후 당신은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합시다. 그 전에 당신의 가족과 최 회장을 정리해 주는 것은 이 계약에 대한 나의 선금입니다. 강태무는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가장 큰 두려움을 동시에 건드렸다. 세아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가족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강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역설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최 회장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을 것이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제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제 가족의 만행을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했다. 강태무는 그제야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윤세아 씨, 당신의 조건은 합리적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KH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디자이너로 등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변 안전은 내가 보장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보호 아래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당신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미소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수 같았지만 세아에게는 어떤 약속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의 소유 선언은 이제 강제적인 속박이 아닌 그녀를 향한 강력한 방패가 된 것이다. 세아는 강태무의 검은 세단에서 내렸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지역에 위치한 강태무의 개인 저택이었다. 높고 견고한 담장과 사방을 감시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은 이곳이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임을 웅변하고 있었다. 저택의 웅장함과 고요함은 그녀가 방금 탈출해온 윤 회장의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와 품격을 자랑했다. 세아는 저택의 내부로 들어섰다. 웅장한 로비와 넓은 공간. 최소한의 가구로 채워진 모던한 디자인은 강태무의 냉철하고 간결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인간적인 온기 없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황금 감옥의 서막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에게 최고급 스위트룸을 지정해 주었고 전담 집사와 보안 요원을 배정했다. 당신은 이제 KH그룹의 핵심 인사입니다. 안전은 최우선 사항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집사에게 요청하십시오.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활동 방향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경계선이기도 했다. 세아는 방에 혼자 남아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강압과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만 강태무라는 또 다른 절대 권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는 대신 자신의 재능을 담보로 안전을 거래한 셈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안도감, 불안감,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준 강태무에 대한 묘한 고마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비추는 잘 가꾸어진 정원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강태무의 권력 아래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깨지기 쉬운 환영 같았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디자인 스케치 파일을 들고 강태무가 마련해준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은 그녀의 기대 이상이었다. 최고급 제도용품과 3차원 디자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희귀 보석 샘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꿈꿔왔던 완벽한 창작 공간이었다. 세아는 오랜만에 진정한 디자이너로서의 열정을 느꼈고 무거운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도 창작의 기쁨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작업에 착수했다. 그 시각, 강태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그룹과 최 회장 측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최 회장은 모욕감에 치를 떨며 윤 회장에게 세아를 즉시 되찾아오지 않으면 법적 소송과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윤태석은 당황하여 세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연락망은 강태무의 지시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다. 초회 회장 측의 법적 대응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강태무가 그의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맹렬한 폭풍우가 숨겨져 있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들고 정중하게 보고했다. 그들은 윤세아 양이 강 총재님께 납치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려 했지만 저희가 이미 선수를 쳤습니다.
윤세아 양의 자필 서명이 담긴 개인재능 활용 및 신변 보호 계약서 사본을 일부 영향력 있는 기자들에게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강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 회장의 주력 회사인 H건설에 대한 금융 압박을 시작하십시오. 최 회장이 윤세아 양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 회장에게도 경고를 보내십시오. 윤세아 양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녀를 찾으려는 시도를 할 경우 윤그룹에 대한 모든 투자 계획은 철회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부모로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정확했으며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는 세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세아는 그의 이 냉철한 효율성 덕분에 비로소 안전이라는 울타리 안에 설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세아는 자신의 방에서 TV 뉴스를 보았다. 뉴스 헤드라인은 KH그룹, 경쟁사 H건설에 대한 전격적 금융 공격 개시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강태무의 행동은 단순히 세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최 회장의 탐욕을 응징하는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거대한 재계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한 통쾌함도 느꼈다. 그녀는 작업실로 돌아와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가 작업하는 프로젝트는 KH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주얼리 컬렉션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용 제품이 아니라 K그룹의 역사와 철학을 담아내는 예술 작품이 되어야 했다. 세아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디자인에 쏟아부었다. 특히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려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무가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세아를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집중력과 열정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가 이전에 상견례장에서 보였던 창백하고 불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이제 빛을 되찾은 듯 됐다. 디자인은 순조롭습니까? 윤세아 씨, 강태무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아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가 들어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 총재님, 네.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컨셉이 너무 방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방향을 잡는 중입니다. 당신의 그룹은 강인함과 고독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분석을 말했다. 강태무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정확합니다. 고독한 리더십, 그것이 KH그룹의 역사였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생각입니까? 그는 그녀의 디자인적 통찰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아는 작업 중이던 스케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스케치에는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이 중앙의 작은 보석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주변의 강인한 프레임은 그룹의 방어력과 냉철함을 상징하지만 중앙의 작은 다이아몬드는 당신이 잊지 않으려는 가치, 즉 근본적인 인간성 혹은 희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독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강태무는 세아의 디자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하고 고독한 내면을 그녀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깊은 통찰력과 섬세한 감수성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탁월합니다. 윤세아 씨, 당신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예술가이자 통찰가입니다. 강태무가 칭찬했다.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고 세아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한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강태무의 존재는 여전히 그녀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과 인정을 제공했지만 그의 소유욕은 때때로 그녀를 짓눌렀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는 항상 그녀와 함께 앉았고 그녀의 하루 일과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그의 질문들은 단순한 관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려는 미세한 통제가 숨겨져 있었다. 당신은 저를 과잉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 총재님, 제가 혼자 외출하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다. 강태무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세아 씨, 당신은 내게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최 회장이 당신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아직 당신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곧 나의 통제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이 규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아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고 최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가 강태무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약탈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황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자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였다. 강태무의 저택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 같았지만 세에게는 오히려 그 고립이 역설적인 집중력을 선사했다. 그녀는 낮에는 작업실에서 KC그룹 창립 기념 컬렉션에 온전히 몰두했고 밤에는 강태무가 은연중에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그녀의 가족과 최 회장의 부패 고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보호받는 인형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세아는 강태무의 서재를 드나들며 우연히 접하게 된 금융 및 법률 자료들을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대학 시절 경영학과 부전공으로 익혔던 분석 능력을 활용해 윤그룹의 재무 상태와 최 회장 회사와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면밀히 살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재능이 가려져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분석 능력 또한 가족들에 의해 무시당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강태무는 세아가 자신의 서재에서 윤그룹의 과거 감사 보고서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섰다. 세아는 당황했지만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강태무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보고서에는 윤그룹이 최 회장 회사와 맺은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투명한 거래 기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대출을 위한 담보 거래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석적이었다. 강태무는 그녀가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 예리한 전략가적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세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윤 회장 부부의 어리석음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당신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금융 분석에도 재능이 있군요. 윤세아 씨,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몰락을 앞당길 것입니다. 강태무는 그녀의 통찰력을 칭찬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행했던 불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복수는 제 손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자원을 아주 조금만 빌려주면 됩니다. 세아는 강태무에게 당당하게 요청했다. 그녀의 요구는 순수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강태무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의지를 존중했지만 그녀가 너무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강인한 내면이 좌절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KH그룹의 법무팀과 자문력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직접 보고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최 회장과 윤 회장 부부는 세아를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강태무가 비도덕적으로 남의 약혼녀를 가로챘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으나 KH그룹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금융 공세에 밀려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최 회장의 주력 사업인 H건설은 강태무가 시작한 금융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민지영은 세아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강태무를 향해 딸을 돌려보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세아가 강태무에게 세뇌당했거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감성적인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KH그룹은 민지영의 성명 발표 직후 윤수아가 세아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익명으로 언론에 흘렸다. 이 보도로 인해 여론은 순식간에 윤 회장 부부와 윤수아에게 등을 돌렸다. 대중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 세아가 억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들의 동정심은 즉시 세아를 향했다. 윤수아는 자신이 유명 디자이너로서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윤그룹은 도덕적, 재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세아는 뉴스를 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고 강태무가 제공한 보호막 뒤에서 가족들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린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이었으며 그녀의 독립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다. 강태무는 세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차분한 만족감을 보였다. 그는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강인하고 올곧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고 그녀를 향한 단순한 보호 본능은 이제 존중과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소유욕은 여전히 강했다. 세아가 외출할 때는 언제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의 모든 일정은 강태무에게 보고되었다. 어느 날 세아는 리프레시를 위해 혼자 미술관에 가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강태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위험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의 말투는 명령이었고 세아는 그의 통제에 대해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재님, 당신은 저를 보호하기로 계약했지만 제 자유까지 구속할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저택에서 당신의 디자인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세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태무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인했지만 눈가에는 억압된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당신이 안전해야 내 계약도 유효합니다. 최 회장은 이미 당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경호원을 붙이는 것은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윤세아 씨. 그의 마지막 말에는 묘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세아는 그 간절함 때문에 더 이상 강하게 반발할 수 없었다. 세아는 그날 저녁 강태무의 저택 정원에서 홀로 산책하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감정적인 의존을 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의 압도적인 권력과 냉철함 뒤에는 깊은 고독이 숨겨져 있었고, 그녀는 그 고독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잡한 심리적 유대 관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 계획을 진행하면서 강태무에게서 얻은 정보와 자원을 통해 윤그룹의 비리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복수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K그룹의 창립 기념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그 수익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설립하여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자유는 강태무의 보호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어질 것이었다. 그녀는 디자인 스케치 옆에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이 컬렉션이 그녀의 자유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무의 소유 선언을 안전막으로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력한 전략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윤세아의 디자인이 담긴 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컬렉션. 론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프로젝트는 세아에게는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였고, 강태무에게는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에 확고히 편입시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윤 회장 부부와 최 회장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미 명예와 재산을 상당 부분 잃었지만 세아와 강태무에 대한 복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세아의 언니인 윤수아를 앞세워 KH그룹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여론을 조성했다. 윤수아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아가 자신의 옛 스케치들을 도용하여 KH그룹에 바쳤다고 주장했고,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디자이너라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여론은 한때 세아의 가족에게 등을 돌렸지만 윤수아의 절박한 연기에 일부 대중은 다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KK그룹 컬렉션의 핵심 제작 과정에 은밀하게 침투했다. 그들의 목표는 물리적인 방해였다. 최 회장 측은 론칭 행사 직전에 세아의 주얼리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희귀 보석들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디자인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훼손하려 계획했다. 성공한다면 KH그룹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강태무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세아는 작업실에서 최종 시제품 검토를 하던 중 미세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녀는 컬렉션에 사용할 특정 다이아몬드의 수입 경로와 공급업체 정보를 강태무에게서 요청했다. 그녀는 윤그룹의 부패 고리를 분석하면서 최 회장이 광물 거래와 보석 유통 과정에서 암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보석의 공급망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아는 주저없이 강태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의 조작 가능성이 80% 이상이었다. 강 총재님, 그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실질적인 테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보석 공급업체는 최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석이 바꿔치기 될 것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다. 강태무는 세아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KH그룹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세아가 지목한 공급업체를 전면 조사하고 모든 보석을 2중 3중으로 검사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그는 이 정보를 역이용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론칭 행사 당일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무는 세아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세아는 당당하지만 차분한 모습으로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K그룹 총재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인물이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마침내 컬렉션의 하이라이트인 프리덤 목걸이가 무대에 올랐다. 목걸이는 세아가 디자인한 대로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빛을 발했고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때 윤수아가 행사장 뒤쪽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저건 내 디자인이다. 윤세아는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 저 보석은 가짜야.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행사장 분위기를 일순간 혼란에 빠뜨렸다. 강태무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세아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세아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났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이 목걸이에 사용된 모든 보석은 K그룹이 직접 엄선한 최상급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아는 무대 위에서 그녀가 미리 준비한 태블릿을 열었다. 화면에는 보석 공급업체와 최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 간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보석 바꿔치기 시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제시되었다. 어제 새벽 최 회장 측은 이 목걸이의 보석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교체하려 했던 가짜 보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경호원들이 최 회장 측이 사용하려 했던 모조품 보석이 담긴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세아는 더욱 치명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윤수아 씨가 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5년 전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발표했던 비너스의 눈물 컬렉션의 원본 스케치와 제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저의 개인 디자인 서명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아는 자신의 컴퓨터 파일에 보관되어 있던 그녀가 어릴 때부터 그려왔던 수많은 스케치 파일을 공개했고 그 파일들의 타임스탬프는 윤수아가 디자인을 발표했던 시점보다 훨씬 이전임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윤수아는 충격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윤 회장 일가의 파렴치한 만행에 경악했고 세아의 용기와 실력에 박수를 보냈다. 강태무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세아의 대담함과 명확한 논리, 그리고 그녀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와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순수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다. 그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보답의 의무를 넘어섰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최 회장은 당황한 나머지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강태무의 경호원들에게 의해 출구가 막혔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최 회장은 보석 테러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곧바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윤 회장 부부와 윤수아 역시 디자인 도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했다. 세아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희생자에서 진정한 디자이너이자 영웅으로 탈바꿈했다. 행사가 끝난 후 강태무는 세아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포옹은 강렬했고 그녀에게 따뜻한 안정을 주었다.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윤세아 씨, 당신의 용기와 재능은 내가 본 어떤 리더보다도 뛰어납니다. 당신의 복수는 완벽했고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 묻어 있었다. 세아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고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KH그룹 창립 컬렉션의 성공은 윤세아에게 명성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최 회장과 윤 회장 일당에게는 파멸의 서곡이었다. 최 회장은 금융범죄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이미 수사망에 올랐고 윤 회장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하지만 극한의 분노와 절망에 빠진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고 세아를 직접적으로 해치려 했다. 컬렉션 론칭 후 세아는 강태무의 저택에서 나와 K의 이 그룹 본사 근처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려 했고 강태무는 이를 허락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세아는 오랜만에 자유에 기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최 회장 같은 악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아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 정체불명의 검은 승합차 2대가 그녀의 차를 에워쌌다. 경호원들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려 했지만 납치범들은 전문적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세아는 자신의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갔다. 모든 것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강태무에게 세아의 납치 소식이 보고된 것은 사건 발생 10분 후였다. 김 실장은 납치 상황과 경호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태무는 보고를 받는 순간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은 맹렬한 광기로 번뜩였다. 세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모든 것을 동원해 전국에 있는 모든 KH그룹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그녀를 찾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려. 경찰이든 정치인이든 상관없어. 3시간 안에 그녀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태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향한 누군가의 침범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KH그룹은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강태무는 모든 정보망과 사설 경비회사를 동원하여 서울 시내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납치범들의 도주 경로에 있는 모든 CCTV 영상과 통신 기록을 강제로 확보했고 최 회장의 과거 범죄 기록 및 은신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먹이를 쫓는 것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세아는 눈이 가려진 채 어두컴컴하고 습한 창고 같은 곳에 감금되었다. 그녀의 손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지만 그녀는 공포에 떨기보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된 이유가 최 회장의 복수심 때문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변의 미세한 소리와 냄새를 통해 이곳이 항구 근처의 폐창고라는 것을 추측해냈다. 그녀는 강태무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을 붙잡았다. 최 회장이 직접 세아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절망감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세아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 모든 것을 앗아갔어. 강태무의 비호 아래 도망쳤다고 생각했나?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의 말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세아는 최 회장의 폭력적인 행동에 잠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강태무는 단지 저에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 회장. 세아는 목소리를 높여 그의 심리를 흔들려 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최 회장의 관계를 더욱 부추겼다. 최 회장은 격분하여 세아를 더욱 심하게 폭행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창고문이 박살나는 굉음과 함께 열렸다. 강태무가 최정의 경호원들을 이끌고 창고 안으로 돌입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심판자 같았다. 납치범들은 강태무의 압도적인 기세와 경호원들의 전문적인 무력 앞에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강태무는 최 회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최 회장이 세에게 손을 대려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최 회장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최 회장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강태무는 그의 위에 올라타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분노로 떨렸다. 경호원들이 급히 강태무를 말렸지만 그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세아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다. 그는 최 회장을 경호원들에게 맡기고 급히 세아에게 다가갔다. 세아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강태무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괜찮습니까?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아. 강태무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 대신 진정한 사랑과 안심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극적인 위기는 그들의 관계를 계약의 경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세아는 그의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은 저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던 자신의 독립적인 욕망과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소유 선언은 이제 강태무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되었다. 납치 사건은 최 회장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공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강태무는 이 사건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금융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최악의 심판을 내렸다. 최 회장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윤 회장 부부와 윤수아 역시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의 파멸은 완벽했다. 이제 세에게는 어떤 위협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동시에 얻게 된 것이다. 납치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고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최 회장은 중상해 미수, 납치교사, 금융범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배임, 횡령, 디자인 도용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아내 민지영과 딸 윤수아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윤그룹은 강태무의 금융 공세와 사법기관의 수사로 인해 완전히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세아는 강태무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았다. 강태무의 냉철한 소유 선언은 이제 그녀의 모든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낸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며칠 후
강태무는 세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고 통유리로 된 집무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곳은 강태무의 압도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세아는 그의 앞에 앉아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약 기간이 이제 곧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독립을 원했지만 이제는 그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강태무는 그녀에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다. 그것은 KH그룹 산하에 새롭게 설립된 주얼리 브랜드 프리덤의 설립 문서였다. 이것은 당신이 디자인한 컬렉션의 성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브랜드를 시작하십시오. 윤그룹의 자네 중 일부 기술과 인력, 그리고 모든 디자인 특허권은 이 프리덤 브랜드에 통합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브랜드의 최고 경영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세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독립을 원했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를 기대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독립적인 의지를 인정하는 강태무의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었다. 강 총재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세아는 감격에 잠시 망설였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덤 브랜드는 당신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독립적인 위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윤세아 씨, 이제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내 곁에 붙잡아두고 싶습니다.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나는 당신에게 안전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단호했지만 절실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세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강태무의 강인함과 냉철함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사랑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구원자였고 그녀의 성장을 도왔던 조력자였다. 이제 그녀는 그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네, 강태무 씨, 당신의 소유가 아닌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계약이 아닌 그녀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사랑이었다. 그 후 1년. 윤세아는 프리덤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녀는 희생자에서 영감을 주는 젊은 여성 기업가이자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그녀는 윤그룹의 비리 때문에 훼손되었던 많은 장인들을 다시 고용했고 자신의 힘으로 공정하고 윤리적인 회사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었다. 강태무와 세아의 결혼식은 성대했지만 조용하고 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상견례에서 강요되었던 이전의 거래적인 약혼과는 완전히 달랐다. 세아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하면서도 의미 있는 주얼리를 착용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상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독립적인 주체였다. 결혼 후에도 세아는 자신의 사업과 디자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언자였지만 결코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강인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었다. 강태무의 소유 선언은 이제 과거의 억압적인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녀의 재능과 영혼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정의를 잃지 않고 마침내 모든 것을 쟁취한 강인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였다.